네, 안녕하세요. 저는 오늘 진행을 맡은 배우 김민경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일단 감독님 소개 전에 저는 혹시 모르실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저는 오늘 우리 1에서 선골이라는 단편 속의 수빈 역할로 나왔었고요. 그리고 울면 저도 오늘 여기까지 오게 됐고, 사실 제가 이제 항상 오늘 우리 1편이 개봉했을 때 되게 이제 제가 나온 단편이 이렇게 이제 장편 껴가지고 개봉했을 때는 좀 단순한 기쁨이 되게 컸던 것 같은데 이렇게 시간이 지날수록 저한테 오늘 우리 이 프로젝트가 제안이 되게 커지기도 했고 이제 앞으로 오늘 우리 3, 4, 5, 6, 7, 8, 9시까지 나올 텐데 좀 시간에 좀 낑기고 싶어서 오늘 이야기 나누러 왔습니다. 그러면은 먼저 감독님, 이제 배우님들 소개 제가 뒤에 살짝 걸으셔도 되거든요. 저희가 아플 수 있으니까. 안녕하세요. 저는 첫 번째 낙과를 연출한 양재준이라고 합니다. 네, 저는 아프리카에도 배추가 자라나 만든 나연입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프리카에도 배추가 자라나에서 지혜 역을 맡았던 신지희입니다. 네, 아프리카에도 배추가 자라나에서 지윤 역 맡았던 손정윤입니다. 네, 저는 둘째 지훈 역할 맡은 함상훈이라고 합니다. 갑반담 연출한 이준섭입니다. 예, 앱이에요. 안녕하세요. 모준역 민지역을 맡은 재현우입니다. 안녕하세요. 무준역에서 현역을 맡은 한대경입니다. 제가 이제 영화 안에서만 뵙다가 오늘 처음 뵀는데 이렇게 같이 이야기 나누게 돼서 너무 영광이고요. 사실 제가 이런 진행 항상 이렇게 질문에 답하는 역만 하다가 이렇게 진행은 처음이라 사실 조금 낯설기도 하고 되게 이 중에서 제가 아마 제일 떨고 있을 가능성이 제일 높은데 뭐 약간 이제 매끄럽지 않더라도 좀 감안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오늘 우리 2는 조금 1이랑 좀 다르게 가족의 다양한 모습? 그런 모습들을 볼 수 있어서 이제 나의 모습뿐만 아니라 내 주위의 가족들, 또 가족의 가족을 생각나게 해주는 그런 단편들이 모인 것 같아서 모양도 다르고 되게 매력도 달라서 저도 굉장히 재밌게 봤는데 그래서 어떤 이야기를 하면 좋을까요? 일단 여기 차례대로 제가 질문을 한번 드려보도록 할게요. 낙과를 보고 나서 사실 되게 좋은 것들이 굉장히 많았는데 이 낙과라는 단어 제목이 주는 이 의미가 영화 전반에 이렇게 많이 포진되어 있다? 낙과의 의미가 뭐 시험에 떨어진다라는 의미도 있고 아니면 이제 떨어진 과일 아니면 이제 뭐 이제 떨이 상품 비가 떨어지고 아니면 그런 거랑 반대돼서 나무에 올라간 그런 의미들이 영화 전반에 이렇게 잘 배치가 된다라는 느낌까지 들었는데 감독님 요거 이제 시나리오 쓰시면서 이걸 약간 노리고 쓰신 것인지 아니면은 조금 쓰시다 보니까 이렇게 자연스럽게 다 연결이 됐는지 어떻게 쓰셨는지 좀 궁금해요. 그렇게 떨어지는 것, 이렇게 목표를 상기하게 하는 어떤 요소들과 그리고 그게 떨어지고 또 인물이 뭐 나무에 올라가기도 하고 그런 것들이 말씀하신 대로 많이 나오는데 처음에는 이렇게까지 초고에서는 그런 요소들이 많이 등장하지는 않았는데 뒤에 계속 이렇게 회고를 하면서
좀 많이 보강을 하면서 넣게 됐던 것 같습니다. 그런 지점도 너무 좋았지만 기주봉 선배님, 그 배우님이 이렇게 이전에 그 선배님이 해주셨던 작품이나 영화를 안 본 게 아닌데 왜 이 선배님이 여기 계시는 게 왜 이렇게 좋지라는 생각을 굉장히 많이 했고 이제 그 씬 중에서 엔딩 장면도 너무 좋지만 저는 이제 선배님이 나무 위에 이렇게 올라가셔가지고 이렇게 계시는 게 뭐 알 수 없이 되게 개운하다? 너무 그 올라가 계신 어떤 장면 자체가 저한테는 굉장히 되게 의미 있어가지고 그 부분이 저한테는 되게 기억에 남았었고 뭔가 이제 캐스팅 하시면서 이제 선배님들, 이제 배우님들 어떤 방식으로 그렇게 하시게 되셨는지 그거 좀 궁금해요. 아들 역할은 박세준 배우는 이전에 제가 처음 단편 영화를 찍을 때부터 같이 이제 작업을 해서 굉장히 친한 사이였고요. 거기 좀 친한 배우들하고 자주 하게 되는 것 같아요. 거기 마트 직원으로 나오는 그 남현우 배우도 단편할 때부터 같이 작업을 했던 분이고 기주봉 선생님은 이 지인분한테 부탁을 드려서 소개를 받아서 그 섭외를 하게 됐었고요. 되게 올드스쿨 타입이셔가지고 메일도 잘 안 받으시고 그래서 약속을 잡고 가서 제가 이제 하드 프린팅을 해서 종이로 된 걸 드려서 제 앞에서 읽어보시고 그 다음에 이제 너 이거 왜 찍으려고 하는지 그런 거를 듣고 이제 출연을 결정해 주셨습니다. 뭔가 되게 선배님들이랑 작업을 이렇게 하는 데 있어서 어떠셨는지 사실 좀 궁금해요. 촬영하시면서 뭔가 그 선배님들은 한 테이크 만에 다 오케이 나고 아니면 감독님이 계속 피드백을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방식으로 촬영을 하셨는지 선배님들이랑 어떻게 지금 여기도 그 장유 선생님 그 경비 역할 해주신 장유 선생님이 저쪽으로 와 계시는데요. 근데 그 연륜이 굉장히 많으시고 저가 감히 이제 상상하지 못할 정도로 경험이 훨씬 더 많으신데도 이주봉 선생님이든 장유 선생님이든 다 굉장히 잘 맞춰주셨어요. 근데 좀 제 딴에는 힘들었던 게 제가 리딩을 할 때쯤 시기에 이주봉 선생님이 로카루노에서 나무주연상을 받고 오셨어요. 그래서 그날 리딩하는 당일날에 그 뉴스를 보고 어떻게 디렉팅을 줘야 되나 무슨 디렉팅을 하는 게 의미가 있나 그날은 이제 좋습니다. 너무 좋습니다. 이런 얘기만 했던 기억이 있었는데 막상 촬영 들어갔을 때는 이제 이렇게 저렇게 주문해도 이제 여러 번 테이크 하는 것도 전혀 개의치 않아 주셨고 특히 장효 선생님은 굉장히 욕심이 많으시고 아직까지 너무 열정이 많으신 분이어서 먼저 또 마음에 안 들어서 좀 다시 가시기도 하고 그렇게 많이 맞춰주셨어요. 장효 선배님이랑 찍을 때 왠지 그 장면들은 왠지 여쭤보고도 싶었는데 약간 애드립이라든지 어떤 대본이랑 다 섞어서 왠지 하셨을 것 같다는 느낌이 드는데 혹시 그때 장효 선배님이랑 어떻게 진행하셨는지. 애드립도 많이 재밌는 것도 많이 쳐주시고 이게 사실 상황으로 맞추면 조금 의미에 뭔가 복역하는 그러니까 조금 가짜 같을 수 있는 장면이다 보니까 그런 빈틈을 많이 메꿔주셨어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그 나무 위에 올라가 계신 기주봉 선배님이랑 장효 선배님이랑 박세진 배우님 이렇게 나오는 그 씬이 뭔가 위에 이렇게 가만히 올라가 계시는데 밑에서 싹싹싹 이렇게 하는 장면이 너무 되게 좋았던 것 같아서 뭔가 이 캐스팅이 저는 진짜 그 수원 도서관에 계시는 분들일 것 같다라는 생각을 진짜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조금 아프리카에도 배추가 자라나 팀께 여쭤볼게요. 저는 요거 영화를 보고 나서 좀 그런 생각을 많이 했거든요. 세 남매가
남매가 이제 한 해 마지막 날 집에 모여서 떠나기 전에 같이 이제 김장을 담그는 어떤 그 장면이 되게 제가 이전에 그 한창 이제 영화제 가셨을 때 되게 많이 짤이 아니라 사진을 많이 봤었어요. 그래서 저 영화는 어떤 영화일까 되게 많이 궁금했는데 영화를 이렇게 쭉 보고 나서는 사실 이제 삼남매의 어떤 티키타카 같은 케미도 너무 좋았지만 되게 모르게 뭔가 그 세 명이 이제 이 마지막 집을 떠나기 전에 뭔가 이제 본인의 어떤 숨을 좀 남기고 간다라는 그런 느낌? 그런 느낌을 되게 많이 받았고 이제 실제로 감독님이 살고 계신 집이라고 제가 리뷰를 통해서 들었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 처음에 안산에 있는 집 아닌가 약간 그런 근데 서울 한복판에 있는 집이라고 해서 굉장히 놀랐던 기억도 있는데 그래서 뭔가 그 씬이 어디냐면은 제가 되게 좋아했던 게 막 춤도 추고 그리고 이제 수육도 먹고 그다음에 이제 그때 이제 집 나와가지고 삼남매가 찢어져서 이제 집에 가잖아요 각자의 어떤 공간에. 근데 그때 그 이후의 신들부터 끝까지 첫째는 집에 남아서 나머지 짐을 정리하고 둘째는 남자 친구인 것 같은데 아까는 이제 여자랑 살고 있다라고 하는데 약간 그런 느낌도 들고 그리고 이제 둘째는 가다가 이미 집을 다 뺐겠죠? 뺐고 나가는데 이제 가다가 아까 얘기했던 그 공터에 그 종이를 다시 이렇게 돌려놓고 그런 걸 보면서 어쩌면은 감독님이 어떤 걸 보여주고 싶으셨는지 잘 모르겠지만 뭔가 이 삼남매가 이 공간을 떠나는 이 공간 그리고 엄마에 대한 어떤 이 공간을 떠나는 거에 대한 어떤 마음 같은 태도? 나머지 엄마에 대한 마음이 되게 보였던 장면이 아니었나 생각이 드는데 감독님은 좀 어떤 걸 보여주고 싶으셨는지 좀 궁금해요. 그 엔딩에서의 장면 얘기하면 그냥 이제 이 이사를 가기 전에 얘네들끼리 어쨌든 짐은 이미 좀 어느 정도 각자 빠진 상태지만 좀 엄마에 대한 이야기를 좀 털어내면서 정신적인 이사 같은 거를 좀 하는 과정이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했었고 그래서 김치를 각자 이제 들고 가면서 자기네들끼리 만든 되게 서툰 어떤 흉내내기 식의 김장이긴 하지만 그 기억들을 잘 가지고 가서 잘 먹고 잘 살아야 그런 마음이었어요. 김장 담그는 씬 이제 삼남매가 틱틱 하는 씬도 되게 좋아하는데 그 이제 마지막 장면들이 되게 좋아서 계속 들었었고 그리고 뭔가 이 세 배우분들 첫째, 둘째, 셋째 분들이 이제 간간히 되게 손톱 뜯지 마, 뭐 하지 마 약간 이렇게 하는 그런 부분들이 되게 엄청 되게 좋았는데 어떻게 그 준비하시면서 뭔가 자연스럽게 나온 건지 아니면 이제 감독님이 이렇게 다 틈틈이 넣으신 건지 좀 궁금하거든요. 근데 감독님의 디렉팅이 많았고요. 네. 이제 감독님의 경험담, 동생에 대한 어떤 마음이 드는 어떤 부분이라던가 그런 것들이 많이 녹았던 것 같아요. 저희가 같이 리허설하면서 자연스럽게 만들어지는 것들도 있었지만 그런 어떤 디테일하게 이 남매, 형제, 자매들이 보여주는 어떤 그런 습관이나 정서들은 감독님이 많이 잡아주셨어요. 춤 같이 춤추는 씬을 얘기 안 할 수가 없는데 좀 궁금했거든요. 그 시나리오에는 어떻게 쓰여 있었을까? 근데 사실 이제 삼남매가 이렇게 저렇게 춘다 이렇게 쓰지 않았을 것 같은데 시나리오는 뭐라고 나와 있었나요 처음에? 그냥 삼남매가 엄마를 만나서 춤을 춘다 뭐 이렇게 한두 줄 정도로 간단하게 돼 있었던 것 같아요. 그 앞에 편지 장면도 좀 그랬었고. 찍으실 때 그러면은 이제 리허설을 좀 하고 하신 건지 아니면은 그냥 그날 촬영에 맞게 하신 건지? 춤은 그래도 어쨌든 뭐랄까 저희가 다 배웠어요. 저를 포함해서 같이 아프리카 춤 선생님을 섭외해가지고 어떤 종류의 춤들이 있고 뭐 이게 어떤 식의 의미를 담고 있고 이런 걸 좀 들으면서 엄마가 등장할 때 어떤 식의 춤을 췄으면 좋겠다 하는 거를 선생님이랑 같이 좀 장르를 섞어서 짰고 간단하게 그리고 이제 남매들도 자기가 좀 기억에 남는 하고 싶었던 동작들을 선택하기도 했고 그 마지막 그
첫째가 추는 플라멩고 춤은 언니가 다 신지 배우가 직접 다 짜가지고 와서 해줬어요. 잘. 그 씬이 진짜 딱 그 영화의 완전 중간에 흐름을 확 한번 뒤집어주는 그런 씬이어가지고 약간 상상 같기도 하고 너무 뭔가 한이라고 이제 한을 풀어내는 그런 씬이라고 하셨는데 되게 저는 그 씬에서 갑자기 뭔가 이렇게 한번 얼굴 싹 훑고 나가가지고 막 이렇게 춤추는 장면에 좀 많이 궁금증이 생기더라고요. 그 촬영 그 분위기가 그런 것도 그렇고 그리고 사실 3남매가 생각하는 엄마에 대한 마음? 그러니까 엄마는 어떤 사람이었을까? 이게 좀 각각 다르셨을 것 같아요. 배우들마다. 그래서 각 캐릭터별로 좀 첫째는 둘째, 셋째는 이런 이제 각각 어떻게 우리 엄마 어떤 사람이었을까? 이런 거 좀 궁금해요. 어떻게 생각하면서 촬영하셨는지. 근데 엄마가 어쨌든 다 성장했지만 3남매를 남겨두고 아프리카로 떠났다라는 어떤 설정 자체는 사실 좀 파격적이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여태까지 답습해왔던 엄마의 캐릭터들은 항상 희생해왔고 항상 모든 것들을 바쳐서 막 자식들을 키워서 이런 캐릭터와는 또 정반대잖아요. 그래서 그게 조금 색다르게 느껴지실 텐데 저는 이제 그 첫째 입장에서 엄마를 바라봤을 때 엄마가 자기 살 길을 도모하는 거는 너무 응원하고 싶은 일이지만 하지만 그 항상 이 3남매에서 첫째이기 때문에 내가 대신 엄마의 역할이나 부모의 역할을 대신해 왔다라는 어떤 그 마음의 짐 같은 것들이 되게 애증의 관계로 만든다라고 생각을 많이 했어요. 이걸 진행하면서 점점 더 그런 감정들이 되게 컸던 것 같고요. 그래서 다른 형제들에 비해서는 제가 가장 미워하면서도 제일 닮고 사랑하지 않는다라는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저는 엄마가 일하면서 항상 바쁘고 그래서 엄마랑의 관계를 쌓을 수 없던 막내였다면 오히려 큰언니가 엄마 역할을 많이 하고 엄마랑은 사이가 나빠질 일이 별로 없었을 것 같아요. 잔소리 들을 일도 없고 엄마가 나한테 큰 관심이 있지도 않고 네 그래서 오히려 언니한테 언니의 잔소리를 듣고 뭘 고치고 반항감이 들면 들고 이랬지 엄마한테는 딱히 나쁜 감정이 생길 만한 교류도 없었을 것 같아서 엄마를 보면 항상 그냥 가족이고 항상 받아주고 싶고 이런 막내이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둘째 같은 경우는 가장 보시는 것처럼 철도 없고 어렸을 때 가장 한순간 욕도 하고 집에 가출도 하고 말썽도 많이 피웠던 이제 그런 어떤 역할이었고 그렇게 생각을 해왔고 근데 이제 막상 혼자 이제 나서야 될 때 그런 울타리가 없으니까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를 이제 모르는 것 같아요. 그 전에야 여러 가지 환경 속에서 그냥 자기 마음대로 어떻게 보면 하고 싶은 대로 했지만 이제는 그런 책임감들이 커서는 어느 정도 작용이 돼야 되는데 혼자 나아가는 방법을 모르는 거죠. 가장 지금 이제 성인이 돼서도 가장 방황하고 있는 인물인 것 같고 좀 그런 생각으로 좀 실제로도 표현은 못하지만 마음속에는 항상 계속 그리움이 있는 어떤 그런 마음으로 연기를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 역할인 것 같고요. 감사합니다. 제가 지금 오픈 채팅방에 이제 계속 글을 올려주고 계시는데 제가 일단 먼저 그 마지막 팀까지 대화하고 그거 이어서 관객분들 질문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각건담 팀께도 좀 여쭤보고 싶어요. 저는 이제 각건담을 이렇게 보고 처음 봤었을 때는 이 영화가 저한테 되게 약간 새롭게 되게 느껴졌는데 이렇게 스크린으로도 좀 보고 극장 가서 이제 한 번 더 보고 이제 이렇게 그러면 각건담이 처음에 이제 엄청 큰 이렇게 각건담이 등장하고 마지막에는 준섭이 직접 가서 각건담을 이렇게 사는 그런 모습이 분명히
이 영화가 되게 무겁고 그런 영화가 아닌데 각건담이 되게 뭔가 이렇게 작아지면서 같이 그걸 얻게 되긴 했지만 왠지 모르게 그 작아진 크기만큼 그 무게만큼 저한테는 약간 무겁게 느껴진. 근데 그게 좀 표현이 되게 또 무겁진 않게 된 것 같아서 되게 재밌게 봤는데 또 저희가 이게 팜플렛을 봤는데 감독님이 이제 아버지랑 같이 이제 촬영을 하셨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게 진짜 가능한 건가? 저는 약간 그런 생각도 진짜 많이 했는데 뭔가 이제 하시면서 사실 원래 뭘 배우는 것도 그렇고 같이 하는 것도 가족이랑 하는 게 되게 쉽지가 않으셨을 텐데 그리고 이제 감독님이 이제 아버지한테 아버지 이런 상황에서 이렇게 하시지 않으셨냐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시면서 촬영을 하시다라고 이제 써주셨는데 이게 자식의 시점과 이제 아버지의 시점이 좀 다를 텐데 약간 이런 간극을 어떻게 줄이시면서 촬영하셨는지 좀 여쭤보고 싶었어요. 일단 저도 확실히 저도 영화가 처음이었고 저희 아빠도 이제 연기가 처음이었어서 되게 서로 좀 이해를 못하는 점도 많았어요. 근데 오히려 이제 서로 같이 살아도 보고 싸우기도 싸워봐서 그런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냥 우리가 겪었던 상황을 생각해보고 연기를 해보자라고 이렇게 되게 설명을 많이 했었거든요. 실제로 저희 아빠는 각본을 완전 완독을 다 하진 못했었어요. 확실하게 다 외우진 못했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거기 상황만 대충 알고 진행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아빠의 입장이랑 제 입장이 차이가 있긴 있는데 제가 아빠한테 그렇게 설명한다고 해서 아빠가 뭐라 해야 되지? 아빠는 이제 제 입장을 생각할 필요가 없었던 것 같아요. 사실 그냥 자기가 그때 어떤 기분이었는지만 더 중요한 거니까. 그러면 이상훈 배우님께 또 질문 드리고 싶은데 그러면은 처음에 같이 이제 하자고 하셨을 때 바로 이제 읽어보고 바로 하시겠다고 하신 건가요? 안 한다 그랬어요? 안 한다고. 그러면은 계속 어떤 식으로 좀 설득을 하셨었나요? 아니 안 한다 그랬죠. 뭘 해봤어 이제 하는 건데 무작정 던져놓고 해봐 이런 식이니까 안 했지. 그러면은 이제 이틀 뒤에 카메라 들고 와가지고 하라는데 그 말이 돼요? 안 한다 했으니까 그냥 안 한 거죠. 그러면 안 되지. 이게 그래서 싸가지가 없는 거죠. 무섭다고 하라고 던지고. 근데 막상 하려고 마음먹고 그런 건 아닌데 그냥 한 번만 해보자 이런 식의 시작이 그렇게 돼서 조금만 했는데 조금 그게 참 길더라고요. 조금이 뭐 요것만 하면 끝나고 요것만 그만하라고 그러면 하나 이러고 돌아서면 좋았는데 한 번만 다시 가자고 그거에 끌려서 거기까지 간 거예요. 그 처음 이제 영화가 처음 보셨을 때 어떠셨는지 되게 궁금하거든요. 왜냐면은 이전에 이제 자기 자신을 찍은 그런 영상이 낯간지러워서 안 봤어요. 네? 낯간지러워가지고 안 봤다고요. 그냥 그럼 지금까지는 한 번도 안 보셨어요? 예, 속이 오글돼가지고 못 보겠더라고요. 정말요? 네. 그래도 보시면 되게 아니요, 진짜 안 봤어요. 왜냐면 나오는 내 말투도 싫고 나오는 모습이 싫더라고요. 안 봤어요, 저는. 굉장히 이제 새로운 캐릭터다. 진짜 너무 저는 이제 심지어 제가 이제 저도 이제 배우를 하고 있으니까 나를 이제 찍는 다른 사람들이 보는 내 모습은 어떤 모습이지? 그리고 내가 과연 카메라 앞에서 이제 배우들은 자기한테 있는 것도 보여주기도 하지만 없는 걸 있는 것처럼 하기도 하고 하는데 다른 사람들이 보는 나를 찍는 모습은 어떤 모습일까 되게 궁금증도 많이 생기고 진짜로 오토바이 타는 건 봤어요. 네? 오토바이 타고 한 바퀴 도는 건 내가 봤다고. 그래가지고 뭔가 되게
보시면은 전체 처음부터 끝까지 보시면은 또 어떤 느낌이셨을까 좀 약간 궁금해서. 안 봤습니다. 한번 볼게요. 감사합니다. 정말 진짜 보면서 저는 진짜 내가 연기를 어떤 방식으로 하는 게 좋을까? 내가 하고 있는 거가 정말 맞나? 내 자신을 제대로 보여줄 수 있을까? 이제 앞으로 계속 하면서 사실 진짜 그런 생각을 되게 많이 했거든요. 왜냐면은 박건담 형식이 되게 다큐멘터리스러운 그런 모습도 있으니까. 그리고 뭔가 저런 모습을 어떤 분들은 되게 날것이라고 표현을 하시기도 하시는데 내가 그런 걸 앞으로 계속 할 수 있을까, 저런 표현을 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굉장히 많이 하면서 영화를 봤던 것 같습니다. 진짜 감사합니다. 있는 그대로 한 거예요, 그냥. 그러면 그 머리 너가- 자르시는 것도 원래 조금 진짜 정말 징크스가 있으신. 네, 그게 좀 있어요. 네, 그거 있어요, 진짜. 그러면 저거 영화 찍으시고 괜찮으셨어요? 밖에는 안 나가죠. 머리 자른 날은 안 나가요. 그러면은 근데 이제 머리 자르셨는데 이제 영화제도 가고 이렇게. 그거 지금 자른 날은 안 움직이죠. 자른 날은 한 2, 3일 안 움직이고 머리 깎은 날은 안 움직여요. 그래도 꼭 길 가다가도 시비 붙더라고요. 그럼 이번에는 안 그러셨어요? 이번 영화 때요? 네. 안 나갔다니까요. 다행이에요, 그래도. 그래서 뭔가 박건담을 보면서 뭔가 되게 재밌는 부분들 너무 많았고, 진짜 연기라고 할 수가 없는 부분들이 되게 많아서 어떤 이야기를 나눠야 되나 사실 되게 고민도 많이 했는데, 오히려 저는 제 연기를 조금 더 생각하게 되는 그런 영화이기도 했습니다. 진짜. 잘한다 했어요, 그냥. 감사합니다. 그래도 꼭 한번 보시기를. 네. 보겠습니다. 그러면은 무중력 팀께도 질문 드릴게요. 너무 오래 기다리셨죠? 죄송해요. 저는 무중력을 보고 처음 겪는 느낌이었던 것 같아요. 처음 겪는? 진짜 살면서 영화를 보면서 처음 느껴보는 어떤 경험을 했다라는 생각을 되게 많이 했는데, 검은 화면에 점자가 이렇게 나타나는데 이게 저한테는 영화가 이런 거를 느끼게 해줄 수 있구나, 영화가 이런 표현을 하기 때문에 정말 다행이다, 내가 몰랐을 수밖에 없는, 아직까지 절대 알 수 없는 느낌들을 받아가지고 굉장히 인상적으로 봤었고, 그 중에서도 이제 그 배우님이 가지신 한태경 배우님이 이제 들려주신 어떤 목소리, 그런 거를 보면서 배우한테 있어서 목소리가 얼마나 중요한지, 그 영화 안에서 얼만큼 이게 영화를 처음 끌고 갈 수 있는지에 대해서 되게 인상적으로 봤었는데, 감독님이랑 이야기하시면서 되게 중요한 부분이었을 것 같아요. 어떤 이야기 나누시면서 좀 찍으셨는지 여쭤보고 싶었어요. 처음에 시나리오를 받았을 때는 그게 이제 무슨 점자로 표현이 되고 어떻고 이렇게만 나와 있어서 사실 시각화되어 있는 부분이 많거든요. 애니메이션도 그렇고 이제 블랙아웃이 되는 장면도 그렇고, 이게 과연 어떻게 나타나질지 사실은 조금 저도 좀 당황스러운 부분이 많았었는데, 이 이야기를 하면서 어쨌든 저희는 이게 나올 수 있는 부분이 가족 간의 어떤 그러한 서로 서먹한 부분들, 그렇지만 그게 이제 자연스럽게 묻어날 수 있게 하는 부분에 저희는 사실 리허설도 한 2번 정도 했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임산부인데다가 윤우도 이렇게 옆에 있고 또 영어 선생님이고, 그런데 자연스럽게 가족과 뭔가 어우르면서 표현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그러니까 드러나지 않는 것을 되게 원하셨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그냥 일상적인 행동을 한다고 생각을 하고 리허설에 임하고 그런 부분에 디렉팅을 많이 해주셨던 것 같아요. 이제 책을 읽어주는 장면들 있잖아요. 네네. 그런 장면들은 직접 이제 읽어주시면서 아니면 따로 녹음을 이렇게 진행을 몇 번 하시면서 하신 건지. 그 부분도 또 이제 윤우랑 대화를 나누면서 그거를
같이 책을 읽어주는 장면이었는데 일단은 다 외웠고 그 책 자체가 감독님께서 그 어렸을 때 읽으셨던 책이셨어요. 그래서 그 책을 미리 주셨고 점자도 다 이렇게 읽을 수 있게 프린트를 해주셔서 그거 자체를 좀 연습하는 거를 좀 요구를 하셨어서 이제 장면이 블랙아웃이 되긴 하지만 그 장면을 상당히 좀 연습을 많이 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따로 푸시한 것보다 그게 이제 자연스럽게 그냥 테이크로 가서 그대로 나올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 현장에서 다 녹음을 진행을 하신 건가요? 네, 현장에서 녹음을 했고 그리고 이제 조금 더 필요한 장면은 이제 끝나고 나서 현장에서 네, 녹음을 해서 다 진행을 했었어요. 배우님 목소리가 너무 좋아가지고 아, 감사합니다. 정말 정말 윤우가 네. 되게 잘해 주셔가지고 윤우님 한마디 해주세요. 현장 때 어떠셨어요? 그러니까 언니 영화를 몇 번째 영화셨어요? 최윤우 배우님. 첫 번째. 첫 번째 단편이. 저는 이제 그 처음에 등장하시는 얼굴을 보고 이제 감독님이 한 플랫에서 써주셨는데 무해한 영화를 만들고 싶으시다라는 글을 보면서 진짜 최윤우 배우님 얼굴이 저한테는 되게 정말로 이게 진짜 무해한 얼굴이 아닐까 계속 쳐다볼 수 있는 어떤 것에도 무리가 없는 그런 얼굴이어서 되게 좋았는데 그리고 감독님께서 실제로 그러니까 점자 읽는 시각 장애인 분을 과외를 하셨어요. 그래서 그게 이제 일상생활에 있어서도 별로 불편한 게 없고 그리고 또 그런 부분에 있어서 뭔가 이렇게 격한 인권이라던가 이런 영화들이 사실은 많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이 아니고 가지고 있는 그 성격으로 불편함을 보여주고 싶지 않으신 어떤 부분이 있으셨던 것 같습니다. 영화가 표현할 수 있는, 느끼게 해줄 수 있는 그런 표현을 제가 겪을 수 있어서 사실 되게 감사했거든요. 그래서 감독님도 오셨으면 참 좋았을 텐데 좀 아쉽기도 하고. 네, 촬영 중이셔가지고. 그렇죠. 그래서 아쉽습니다. 최윤우 배우님은 촬영하시면서 조금 아쉽거나 뭐 이렇게 처음 보시고 좀 그런 건 없으셨어요? 힘들거나 그런 건 없고 그냥 재밌었어요. 그냥 촬영이라기보다는 너무 재밌었고 그냥 키즈카페 온 느낌이었어요. 정말 어쩐지 그 카메라를 이렇게 정면으로 보시는데 진짜로 그런 표정이 나오기가 되게 어려울 것 같다는 생각을 했거든요. 내가 저렇게 정면을 쳐다봐도 저런 표정이 나올 수 있을까? 라는 생각을 굉장히 많이 해서 되게 여기에도 막 되게 편하게 촬영하셨을 것 같은데 정말 어려운 게 하나도 없으셨나 봐요. 이불 그 장면에서는 조금 이제 나중에는 게이지가 이게 올라가더라고요. 근데 기본적으로 어머니께서 대사나 이런 부분을 너무 탄탄하게 외워주셔서 지루해하는 장면이 사실 나와요. 근데 그거를 하면서도 그냥 자연스럽게 하더라고요. 너무 연습을 많이 시켜주셔가지고 지루하면서도 막 이런 게 그대로 누워가지고 이렇게 그게 실제로 네네네. 그러니까요. 실제로 좀 졸릴 때 찍으셨나? 약간 이런 생각이 네, 그런 것도 있었던 것 같아요. 한두 번 하다 보면은 괜찮은데 그때 이제 5살이어서 그때는 좀 많이 애기였었거든요. 그래서 막 근데 그런 게 또 저희는 더 좋아서 5살. 네. 지금은 8살이고 벌써 3년 전에 찍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만나서 6살 때 촬영을 했나? 5살 때 만났는데 네, 하여튼 그때쯤 이렇게 해가 넘어갈 때쯤 촬영했었어요. 정말 감사합니다. 다음 관객분들이 올려주신 질문 또 드려보도록 할게요. 낙과와 각건담의 가족이 묘하게 통하는 것 같다 해주셨어요. 그래서 이 영화를 통해 보여주고 싶었던 가족과 그다음에 그 가족을 통해서 전하고 싶었던 메시지가 궁금하다고 하시는데
아까 감독님이랑 그다음에 이제 박건남 감독님이 차례대로 좀 답변해 주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저는 닮기 싫은 아버지를 아들이 닮아가는 영화라고 나름의 어떤 의미 규정을 하고 촬영을 했어요. 그리고 싫어하는 이유는 아버지가 어떤 사회 나고자이고 실패자이기 때문에 내 안에 그러한 모습이 있다는 것, 나도 나고자일 수 있다는 것을 이제 되게 힘들게 좀 인정해 나가는 이야기라고 생각을 하고 찍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이야기를 통해서 뭔가 좀 깨진 꿈에 대한 이야기, 어떤 목표를 잃어버렸을 때의 어떤 감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려고 했었던 것 같아요. 이 영화를 준비했을 때 당시에 제가 많이 상상했던 게, 내가 만약에 영화를 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될까? 내가 하지 못하게 된다면, 정말로 원하는 목표가 있었는데 그것을 하지 못하게 됐을 때 나는 어떻게 자기 긍정을 할 수 있는가? 그런 거에 대한 생각을 했던 게 영화에 많이 반영이 되지 않았나 싶어요. 감사합니다. 박건남 감독님. 저는 그냥 이 영화에 나오는 일이 제가 실제로 겪은 일은 아니지만, 그러니까 어렸을 때부터 아주 우리 가족들이랑 있었던 자잘자잘한 일들 중에 되게 이해가 안 가고 화가 막 났던 사건들이 좀 있는데, 커서 다시 생각해 보니까 좀 여유가 좀 생겼는지 좀 그때의 제 생각이랑 좀 다르게 좀 이해를 하더라고요, 제가. 그래서 그냥 좀 이렇게 좀 나이를 막 많이 나이가 든 건 아니지만은 그때랑 좀 생각이 좀 달라서 그냥 그렇게 시나리오를 써서 찍게 됐었어요. 그냥 뭐 따로 가족에 대해서 생각하거나 그러진 않았고, 그냥 우리 가족 중에 일단 아빠랑 그래도 제일 오래 살았으니까 아빠를 제일 좀 뭐라 해야 되지? 좀 리얼하게 담아보자라는 생각으로 찍었지, 아직 막 가족에 관련해서 어떤 생각을 갖고 찍진 않았어요.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또 이어서 질문 드리고 싶은 게, 아프리카에도 팀에게 질문 드릴 때요. 춤씬이 오아시스의 전통 춤 장면이 연상되는데 혹시 관련이 있는지. 네. 관련 없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면 이제 신지훈이랑 민하은 감독님 두 분께 또 드릴게요. 전작에서도 같이 작업을 하셨는데 어떤 인연으로 이제 처음 만남이 이루어진 건지 궁금하고, 그리고 계속해서 이제 연속해서 작업한다는 건 좀 틀려 있으실 것 같은데 또 어떻게 계속 연을 이어오고 계신지 한번 드릴게요. 그 생존자리자리는 사실 작품은 아니었고, 개인 작품은 아니었고, 그 한국 청소년문화부 홍보 영상으로 만들어졌던 단편 영화였고, 제가 왜 그렇게 신지 이 배우를 신뢰하는지에 대해서 배우님이 얘기해 주세요. 제가요? 제가 어떻게 알아요? 글쎄요. 그 작품하기 이전부터도 오랫동안 되게 눈여겨보고 있었던 배우이기는 해요. 너무 많은 걸 가지고 있다고 생각을 했는데, 이 뭔가 이렇게 어쨌든 배우들이 현장에서 연기를 하는 그런 상황이나 여건 자체가 그 배우의 연기를 잘할 수 있게 이렇게 존중받으면서 하게 되는 분위기는 많이 없었던 것 같거든요. 그래서 우리 둘 다 좀 그런 식의 분위기에서 어떻게 다른 영화가 나올 수 있을까, 그런 거를 좀 시도해보고자 아프리카 배출을 만들었던 게 있었고, 그래서 네. 그래서 그 다음 것도 같이 하게 된 것 같아요. 그럼 두 분 하실 때마다 이제 거의 계속 하시면은 뭔가 말하지 않아도 이제 알 것 같은 그런 상황들이 많이 오셨나요? 그 아프리카 배출사나 찍을 때도?
아프리카에서 그때 잘 말하지 않아도 알 수 있는 건 없는 것 같아요. 아, 별로. 그래요? 근데 어쨌든 그래서 말하는 게 너무 중요한 것 같고 솔직하게 말하는 거 현장에서. 네, 그 정말 찍으면서도 한 번 싸운 적도 있었고요. 싸운 적도 있었고, 근데 어쨌든 진짜 말하지 않아서 오히려 잘 몰랐었던 것 같아요. 실제로 어떤 마음이었는지, 뭘 생각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계속 소통을 해나가야 한다라는 거를 엄청 절실하게 느꼈던 것 같아요. 오히려. 저 이게 뭔가 계속 한다고 해서 모든 걸 다 알긴 어려우니까 뭔가 저도 아직까지 했던 감독님이랑 한 번 더 한 경험이 없거든요. 그래서 그게 어떤 기분일까 사실 제가 모르는 부분이기도 하고 사실 되게 그런 분들을 볼 때마다 좀 되게 부럽다? 그런 생각 되게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신지위원 볼 때마다. 네, 근데 저도 되게 좋다고 생각해요. 그 작업을 할 때만 딱 이렇게 만나는 게 대부분 사실은 그렇잖아요. 그게 사실은 기본인데, 근데 그 작업 영화라는 것이 그냥 내가 이 이야기 만들어야지 이렇게 뚝딱 이렇게 만들어질 수 있는 게 아닌 것 같아요. 저는 그 이야기를 하시는 분명히 어디서부터든 연유가 있고 그것들이 다 있다 보니까 그거를 참고해서 사실은 배우로서 기계로서 그냥 연기만 뚝딱 해내는 것이 아니라 그걸 같이 공유하고 이분은 서로 어떤 생각을 하는지 나누고 그것들이 토대가 돼서 작품으로 완성된다라는 거는 엄청 다른 의미인 것 같거든요. 저는 그런 식의 작업을 좀 지향하는 사람이다 보니까 그런 관계가 저한테는 엄청 소중한 것 같아요. 네, 그리고 또 이어서 무중력 팀께 여쭤보고 싶은데 이게 감독님이 있었으면 또 좋았을 것 같은데 혹시 한태경 배우님 좀 답해주실 수 있는지 보시면 왜 제목을 무중력으로 이렇게 하게 되셨는지 혹시 답변 혹시 물어보신 적 있나요? 감독님께? 물어보고 알았었는데 지금 아무 생각이 없는 것 같아요. 여기 팜플렛에도 나와 있거든요. 그렇게 죄송합니다. 다른 얘기 혹시 있었나 좀 그런 궁금한 게 있어서 여쭤본 거였거든요. 이 팜플렛에 보시면은 저도 이 영화랑 이 팜플렛을 보고 이 영화 GV를 준비를 했거든요. 그냥 그 뜻보다는 감독님이 사실은 영화과를 나오신 게 아니고 철학과를 나오셨거든요. 그래서 철학적이다. 그냥 그렇게 받아들였던 것 같아요. 네. 여기 보면은 제목 극에서 가족들은 누군가 혹은 무언가를 기억하거나 떠올리며 상상하곤 하는데 그 기억과 상상 속의 대상이 중력의 공간이 아니라 무중력의 공간에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제목으로 하셨던 것 같네요. 네, 제가 이렇게 읽어드리는 걸 답변을 해드리고 싶고 제가 시간이 많이 지나가지고 다 질문을 다 하지 못해서 좀 아쉽긴 한데 그래도 이렇게 오늘의 2가 이렇게 개봉을 하게 돼서 저도 1에 나온 사람으로서 너무 기쁘고 그냥 막연하게 오늘의 2가 나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이렇게 이어지게 돼서 너무 기쁘고 계속 3, 4, 5가 나왔으면 3, 4, 5가 나왔으면 좋겠고 내가 그걸 꼭 보고 싶다. 나도 열심히 해가지고 3, 4, 5가 나오도록 해야겠다라는 생각 굉장히 많이 했는데 네, 마치기 전에 정말 오랜 시간 함께 해주셨는데 마치기 전 한 분씩 좀 인사 관객분들한테 해주시고 마무리하면 좋을 것 같아요. 또 마찬가지로 오늘 우리 3, 4, 5가 나왔으면 좋겠고 그때 대표님한테 들어보니까 많이 이렇게 보따리가 많으시더라고요. 그래서 뒤에 계속 좋은 작품 나올 것 같고 그리고 이제 이렇게 관객분들 뵙기가 되게 힘든데 여기 오셔서 영화 봐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네, 영화 끝까지 봐주셔서 그리고 끝까지 자리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배우들에 대한 질문이 좀 있었는데 네, 아직 뭐랄까 작품을
작품을 기다리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 계신 감독님들이 계시면 좀 이렇게 눈여겨봐 주시고 연락처도 이렇게 좀 따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시간까지 함께 자리 지켜주셔서 진짜 감사드리고요. 저번 인디 토크 때 고민정 배우님이 진행해 주시면서 어떤 작품에 뭐 나오고 싶냐, 어떤 배우가 되고 싶냐, 뭐 이런 류의 질문을 하셨는데 제가 대답을 못했어요. 그래서 그냥 곰곰이 생각을 해봤는데 뭐 제가 어떤 배우가 되고 싶다는 좀 차치하더라도 일단 독립 영화가 디즈니 영화 같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엄청 어려운 시기고 너무 힘들어서 극장을 찾는 게 사실은 카페 가는 것보다 더 두려웠잖아요. 근데 디즈니 영화가 나온다라고 하면 사실 사람들을 너무 설레게 하는 것 같거든요. 그게 어떤 내용을 담을지도 모르지만 그래도 뭔가 막상 기대하고 설레게 되는 그런 마음이 독립영화를 보러 오시는 관객분들한테 많이 생겼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네, 다음에 또 뵐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영화 봐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네, 저희 영화로 저도 다양한 가족들의 이야기 볼 수 있어서 재미있었고, 네, 너무 영광이었습니다. 앞으로도 저도 영화 많이 보고 공부 더 열심히 해서 네, 같이 네, 영화를 즐기는 한 사람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내일부터 또 다시 추워진다고 하니까 감기 조심하시고요. 늦었지만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와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끝까지 자리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그리고 안전한 설 보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영화 봐줘서 고맙습니다. 나도 한번 볼게요. 감사합니다. 이런 시국에 영화가 나오기 어려운데 이렇게 어려운 발걸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도 이렇게 시국이 어려운데 이렇게 어려운 발걸음 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신지 배우님께서 말씀해주신 것처럼 독립영화가 좀 더 잘 돼서 그러니까 제가 좋아하는 극장들도 지금 문을 닫고 그랬거든요. 그런 기사들을 보면서 너무 마음이 좀 씁쓸했는데 인디스페이스 이 공간도 저도 관객으로서 자주 찾는 극장이거든요. 많이 찾아주시고 또 저희 영화도 많이 홍보해주시고 사랑해주세요. 감사합니다. 정말 이 시간까지 함께 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저희 떨리는 GV를 또 이렇게 배우분들, 감독님들, 관객분들과 함께 해주셔서 정말 너무 저는 떨렸지만 재밌었거든요. 또 준비하는 동안 이제 영화 여러 번 보면서 역시 영화는 여러 번 봐야 미덕이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정말 여러 번 보는 거에 대한 어떤 그런 기쁨도 있었고 좀 질문을 준비하는 어려움도 있었지만 그래도 이제 관객분들도 이런 이제 저희 단편 영화들을 한 번 보는 거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제 주변에 생각나는 분들이나 하시고 싶으신 분들한테 추천 같이 해주시면은 정말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정말 이렇게 주말 조심스러운 시기에 와주셔가지고 정말 감사드리고 건강하시고 조심히 돌아가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